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5월달쯤 아마 새로운 검찰총장이 부임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조남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권력과 관련된 큰 사건들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의 정관계 재개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종석, 이낙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지난 1일 긴급 소환해서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4일에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옵티머스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와 피해를 낳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전 행정관이 관련사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전 총리의 최측근이 연루됐다가 조사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 현직 대표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한양대 동문이었다. 그리고 임종석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다녔다. 이런 의혹. 그리고 전 대표 한 명은 서울 지역구의 공천, 민주당 공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유야무야하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이 금융 재계에서 이헌재만큼 대단한 관료도 없었습니다. 몇 안 된 몇 손가락에 꼽는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소환됐다. 물론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고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이헌재 전 부총리를 직접 소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헌재 전 부총리와 함께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문재인 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과연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주민철 부장검사 지난 1일 이헌재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자, 검찰은 이헌재 전 부총리를 상대로 옵티머스 고문단에 영입된 경위와 활동 내역, 펀드 사기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 이미 과거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이 문건에 나온 것들도 지지부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 이헌재 전 부총리,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 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최동욱 전 총장을 옵티머스 측에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의혹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헌재 전 부총리가 추천한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제안으로 인프라 펀드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달 24일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해 이 금융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문단 최고위급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앙지검이 상당히 이제 혐의점에 대한 확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양호 전 행장 풍부한 금융권 인맥을 바탕으로 옵티머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호 전 행장은 이현재 전 부총리,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경기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자,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펀드 사기 주범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브로커로 활동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재 전 부총리까지 소환 조사했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명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금융권의 로비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부지검의 합수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영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 자,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몰려 있고 지지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검찰은 정권 권력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 이현재 전 부총리까지 소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만간 성과가 4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지금 한양대 인맥이라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실제로 이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사용 요금 등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고 수사를 받으면서 최측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극단적 선택 이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나 밝혀낼지. 자, 옵티머스 수사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 두 갈래의 대형 사기 사건,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많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를 구입한 사람들, 아무튼 지금 이 정권 이렇게 부패 의혹이 많은데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서울중앙지검이 좀 화끈하게 옵티머스의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만 밝혀지면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